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2,000에서 시작했던 주식이 점점 빠져서 일주일 만에 1,700선이 무너지는 폭락 장세를 보였어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탈리아에서 하루 만에 사망자가 250명 이상으로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고 확진자 수가 17,000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초창기 수준에 급증하던 모양새와 닮아 있어요.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6천만 명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리고 이번 위기로 재정위기까지 우려가 되면서 10조 원 정도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에서 경제규모 3위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따라서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빠지면 유로존 전체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에서도 약 34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근본 사태를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이란의 경우에는 IMF에 7조 원 정도의 긴급 자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 같은 경우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3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또 미국 연준은 1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10조 이상의 단기 자금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발표로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황이 마무리가 됐어요.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하락세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대공황 때 다우지수가 89%나 폭락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회복되는데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3% 정도 떨어졌었는데 달러를 헬기로 뿌린다라는 정도로 양적 완화 정책을 폈죠. 이러한 정책으로 5년 후에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만큼 위기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정말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국에서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병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갈 실탄이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를 부양해 왔었는데 이번 사태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수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까지 충격받는 복합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침체에 골이 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코스피 2,400선까지 오른다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근본 사태로 코스피가 1,1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4월이면 월급 줄 돈이 바닥이 난다고 하면서 요즘 중소기업 유행어가 부도 확진자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각 나라가 이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무역전선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고깃집 하루 매출이 7만 원으로 자영업자가 큰 고통에 빠졌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또한 대기업들도 근본 상황이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본 위기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슈퍼 추경을 통해서 11조 정도를 쏟아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자꾸 더 추가 추경을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가 추경 확대를 주저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국가 채무 때문입니다. 815조나 되는 국가 채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지금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된 기사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에 들이운 공포,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가나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 상황을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스쳐가는 이벤트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부동산이 일종의 안전자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소비 여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소비 욕구가 커지고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 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거다라고 전망한 전문가의 인터뷰까지 내보냈어요. 세계가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편다니까 이게 부동산 불씨를 건드릴까 두렵다고 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을 자극할 거다라는 기사가 또 나옵니다. 대출 규제로 비싼 집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는 풍선 효과가 커져서 비교적 싼 지역의 집들은 더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병이 번지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더 올랐고 이 병에도 버티는 집값으로 서울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비껴간 지역은 키 맞추기로 집값이 상승하고 또 이 병에도 수도권 집값은 끄떡없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풍선 효과로 그동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지역까지 급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주된 근거는 바로 주간 동향이에요. 주간 동향은 감정원이나 부동산 114에서 주로 발표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상승률이 있다라고 나오는 지역이 다 풍선 효과라고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다라고 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상황으로 분양이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새 아파트는 계속 인기가 있을 거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2020년에 수도권 최대의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실수요라면 늦기 전에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기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의 분양 전망을 최악으로 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아파트 분양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분양 성공이 불투명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원 핫해핫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수원에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15만 명이 뛰어들었던 수원 청약이 이번에는 6,788명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강조해 왔던 건 이미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거품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역대 최대 물량의 분양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락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작은 충격, 작은 위기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는 거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제 정말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현금 사재기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물을 불안해 주식 투매, 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금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 또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믿을 건 현금뿐, 즉 세계에서 통용되는 현금인 바로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현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중국과 한국이 좀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시작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모델까지 이 병에 걸린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검사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단 키트가 없어서 검사를 못 받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백신 개발에 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의 불의 고리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DSR에 막힌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옥죄인다라는 기사에서 보면 지금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들이 평균 1억 1,600만 원의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DSR 규제로 근본 사태에 따른 특별 대출을 못 받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근본 사태가 트리거가 돼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 다들 준비해야 된다고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서 정말 두렵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한테 예전에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릴 때라 별 기억은 없지만 아빠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방학 때 내내 자기와 같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 방학이 끝나도 아빠가 집에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최근 영끌한 젊은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뛰어든 시점이 장기적인 부동산 호황의 시기였어요.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버블을 키워왔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에요. 산이 높은 만큼 그 골이 깊다는 걸 경험하게 되겠죠. 금매가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신축도 5억을 낮춰서 거래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억이 넘었는데 잠실 리센츠가 석 달 사이에 4억이 뚝 떨어졌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호가가 17억 초반까지 밀렸다고 하는데 16억에 거래가 됐네요. 호가가 20억이었는데 20억에 못 팔아서 억울한 게 아니라 16억에라도 현금화 시킨 이분이 위너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신 똑똑한 분입니다. 지금 현금을 확보하시는 분들은 유동성 위기에 몰리지 않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리센트 3년 전에 10억도 안 했으니까 16억에라도 현금화하면 이분은 전혀 손해가 아니죠. 투자하기가 무섭다면서 예적금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데도 시중 자금이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건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회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동성이 없어서 그냥 이러한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작년 4월에 갑자기 나타나서 핵겨울이 오니까 있는 거 파시라고 막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가 뭔데 팔라고 하냐고 핀잔 주신 분도 많고 한데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 와도 우리는 계속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한 축이기 때문에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시장에 실제 내재하고 있는 팩트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는데 1년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지역은 어떤지 또 청약을 받는 건 어떤지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은 그런 걸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지역을 추천해도 그동안의 상황이 거품이 심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좋다, 어떤 물건이 좋다, 또는 이런 건 해도 된다,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미시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감정평가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물건 하나하나를 보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주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저를 믿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부동산 관련 전문 분야, 법률이라든가 세금, 또 컨설팅 관련된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러한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가 되면 스트리밍 같은 이런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